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의 전 애인이 재혼으로 의붓어머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다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요. 27억이에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27억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1년 후에 의붓어머니가 재산 서류를 들고 나타난다면? 그것도 남편과 비밀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빼돌렸다면요? 믿을 수 있으세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시아버지 집 거실에서였어요. 시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죠. 호텔 예약 기록,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사진이요.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죠.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내 남편과 다시 만나고 있었대요. 3년 동안이나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댁일 챙기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가족 행사 다 챙기고요. 근데 남편은 대학 시절 사귀던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시아버지와 재혼해서 의붓어머니가 된 후부터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5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상대는 한미경이라는 여자였죠. 34살이었어요. 남편보다 5살 어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요. 민호야, 인사해, 새어머니야. 시아버지가 소개했을 때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죠. 저는 그냥 남편이 새어머니를 받아들이기 힘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선배였어요. 10년 전에 사귀던 사이였죠.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헤어진 사이였대요. 그 여자가 시아버지와 재혼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어요. 남편을 다시 만나기 위한요. 그리고 재산을 노린 거였죠. 3년 전부터였어요. 재혼 2년 후부터 그 여자와 남편은 만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요. 매달 2-3번씩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유산을 몽땅 그 여자 명의로 바꿔놨어요. 아파트 10억, 보험금 5억, 총 15억을요. 저와 제 딸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로 변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진실을 밝히는 여자였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요. 남편의 사고사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진실을 파헤쳤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27억을 되찾았는지요. 15년 동안 쌓인 모든 걸 밝혀낸 이야기를요. 시청자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재혼 가정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을요. 그리고 한 여자의 집요한 진실 추적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요. 저는 이수진 42이에요. 남편 강민호는 작년에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27억의 유산, 의붓어머니와의 비밀관계, 그리고 의문의 사고사,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15년 전 저는 27이었어요. 남편 민호는 30이었죠.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어요. 맞선으로 만났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성실하고 든든해 보였거든요. 6개월 만에 결혼했죠.
시어머니는 그때 쉰이었어요. 시아버지 강석훈은 53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중견건설사 이사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저희 부부는 분당에 전세로 살았어요. 2억짜리 아파트였죠.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됐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살만했어요. 결혼 2년 차에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지금 13이에요. 처음 10년은 평범했어요. 시댁과도 큰 문제 없었고 남편도 착했죠. 하지만 결혼 10년 차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장례식 후 시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네. 자주 우리 집에 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 재혼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회사 후배야 한미경이라고. 한미경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4살. 34살이요? 시아버지가 63인데 상대는 34살이라고요? 저는 이상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재혼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경이가 우리 아버지랑 여보, 미경이가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이상했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혼 한 달 후 처음으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시댁 식사 자리였죠. 한미경이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말 젊었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예쁜 얼굴이었죠. 시아버지와 전혀 안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한미경이에요. 그 여자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며느리 이수진이에요. 저도 인사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인사 안 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인사했어요. 식사 내내 어색했어요.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계속 남편을 쳐다봤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미경 씨 아는 사람이야? 응, 어떻게? 대학 선배야. 그래. 그럼 잘 됐네. 아는 사람이면. 저는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모임이 잦아졌어요. 한미경이 자주 식사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가족끼리 자주 봐야죠. 그 여자의 말이었어요. 한 달에 2~3번씩 모였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불편해 보였어요. 왜 그래? 새어머니 싫어? 아니, 남편은 대답을 회피했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한미경은 시댁에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정말 아꼈어요. 미경이가 없으면 나 혼자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행복하시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었어? 회식. 또 요즘 바빠. 그런 날이 일주일에 2~3번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뿌리고 새 옷도 사고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남편은 대답을 피했어요.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상무가 됐죠. 연봉이 8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때 남편이 아파트를 샀어요. 판교 신도시예요. 10억짜리였어요. 대출 5억 끼고 5억은 현금으로 냈죠. 돈은 어디서 났어?
성과급이랑 저축한 거. 남편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명의가 남편 단독이었거든요. 왜 내 이름은 안 넣어? 나중에 바꿔줄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1년 전 남편이 보험을 들었어요. 사망보험금 5억짜리요. 수익자는 한미경이었어요. 왜 새어머니가 수익자야? 아버지 노후 대비하려고. 새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계시잖아. 남편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다 계획이었다는 걸요. 작년 10월 15일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대요. 현장에서 숨졌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흘밤을 지새웠어요. 한미경도 왔어요. 울면서요. 저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 달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유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죠. 아파트는 남편 단독 명의고 보험금 수익자는 의부서머니시네요. 저는 그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저는 딸 서연이와 둘이 살고 있었죠. 아파트는 매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미경과 저, 그리고 시아버지가 상속인이었거든요.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미경이 계속 미뤘어요. 자꾸 핑계를 댔죠. 저는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한미경이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민호 유품을 정리한다면서요. 민호 오빠 옷 좀 가져가도 될까요? 오빠요? 그 호칭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세요. 한미경은 남편 옷장을 뒤졌어요. 양복, 넥타이, 시계까지요.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편 서재도 뒤졌어요. 저는 지켜보기만 했죠. 한미경은 한참을 뒤지시더니 파일 하나를 들고 나갔어요. 뭐가 들었는지 확인도 못했어요. 다음 날 한미경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오빠가 생전에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었거든요. 정말요? 네, 회사 사람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는 남편 회사에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런 빚은 없었어요. 한미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한미경이 남편 명의 통장을 가져갔어요. 강제로요. 그리고 남편 인감증명서도 요구했어요. 저는 주지 않았어요. 의심스러웠거든요. 한미경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뒤졌을까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꽂아봤죠.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미경이요? 클릭했어요.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한미경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이상했어요. 왜 이런 사진을 따로 저장해뒀을까요?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봤어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요. 남편과 한미경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계속 봤어요. 호텔 객실 문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도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USB를 뽑아서 숨겼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토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남편이 한미경과요? 의부서머니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 왜? 질문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확실히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혹시 시간 되세요?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USB를 보여드렸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사진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앉아라 얘기 좀 하자. 그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요. 네, 그년이랑 민호가 그렇게 된 게 3년 전부터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이요? 3년 동안이나요? 재혼하고 2년 후부터였어.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사실은 그년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요. 민호를 다시 만나려고.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믿기 힘들었지. 근데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시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피우셨어요. 2년 전 겨울이었어. 그년이 외출한다고 해서 뒤따라갔지. 민호 차를 타고. 어디 가더라고. 호텔로 갔어. 강남 쪽 호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어. 3시간 후에 나오더라고. 둘이. 시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진 찍었어. 증거로.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부인하더라. 새어머니가 힘들어 하셔서 상담 받으러 갔다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나도 반신반의했어. 근데 계속 봤어. 한 달에 두세 번씩 호텔 가는 거. 그래서요? 증거를 더 모았지.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전부. 시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을 꺼내셨죠.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여기 다 있어.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펼쳤죠. 첫 장은 호텔 예약 확인서였어요. 강민호 명의로 스위트룸 예약이요. 날짜는 3년 전 11월 15일이었어요. 다음 장은 카드 사용 내역이요. 같은 날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38만 원 결제요. 그 다음 장은 사진이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요. 남편 차에서 내리는 한미경의 모습이었어요. 옷차림이 너무 화려했어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요. 남편이 한미경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있어. 넘겨봐. 저는 계속 넘겼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토할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보여주세요? 내가 알면 힘들 것 같아서. 힘들긴요. 전 바보처럼 살았어요. 3년 동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민호가 세상 떠난 것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말을 이어받으셨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네, 민호 차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대.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 때 나왔어.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 손 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한미경.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보험금 5억, 수익자 한미경. 아파트 10억, 사고 한 달 전에 한미경 명의로 변경.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 이건 계획적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 있어. 증거를 모으고 있지.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부족해 정황만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떡해요? 네가 도와줘야 해.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년한테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작전이야. 시아버지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그년 통장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가 아직 공동 명의로 돼 있거든. 서류를 봤어요. 3년간의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매달 15일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보낸 거야. 매달 500만 원씩이요? 그래, 3년이면. 계산했어요. 1억 8천만 원이요. 민호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겠지. 시아버지는 냉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봐, 작년 9월 20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3억이 한 번에 들어왔어. 3억이요? 이게 뭐예요? 아파트 명에 이전한 데가 아닐까? 네, 민호가 아파트를 그년 명의로 바꿔줬어. 작년 9월에 그 대가로 3억을 받은 거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미경은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보험금도 그년이 받게 돼 있어. 5억. 그럼 총 15억이지. 아파트 10억, 보험금 5억. 시아버지는 담배를 끄셨어요. 그녀는 민호를 이용한 거야. 돈을 뜯어내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사고가 나게 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보험금 받으려고.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분노였어요. 제 남편을 이렇게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요. 잡아야 해요. 반드시요. 그래, 그래서 네가 필요해. 뭘 하면 돼요? 시아버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획은 치밀했어요. 그리고 위험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년이요. 3년 동안 남편은 한미경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회상이 시작됐어요. 5년 전 시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처음 한미경을 만난 날이요. 안녕하세요, 한미경이에요. 그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을 때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냥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요.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 결혼 직전까지 갔던 여자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와 재혼한다는 충격을요. 4년 전 명절이었어요.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죠. 한미경이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미경은 거실에서 남편이랑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 문틈으로 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을요. 이상했어요. 너무 친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대학 선후배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3년 반 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었어? 회식. 또요? 어제도 회식했잖아. 요즘 바빠.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샤워하러 갔어요. 저는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여자 향수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응? 아, 회식 때 옆에 앉은 사람 향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 의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믿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향수는 한미경이 쓰는 향수였어요. 시댁 갈 때마다 맡던 그 냄새요.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옷을 새로 샀어요. 명품이었어요. 총 500만 원어치였죠. 왜 갑자기?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대. 남편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미경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였어요. 2년 반 전 남편 생일이었어요. 저는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딸 서연이와 함께 축하 파티를 하려고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요. 생일인데? 내일 하자 미안해. 저는 섭섭했어요. 딸도 실망했죠.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회식 같다면서 왜 정장 차림일까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어요. 45만 원이었어요. 이상했어요. 회식인데 왜 호텔이죠? 그리고 45만 원이면 2명 식사 금액이었어요. 저는 의심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죠. 그땐 몰랐어요. 남편이 한미경과 생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2년 전 남편 핸드폰을 본 적이 있어요. 메시지에 미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제 고마웠어, 즐거웠어. 나도 생일 축하해. 저는 안심했어요. 새어머니랑 생일 보낸 거구나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단둘이 보낸 거였죠. 1년 반 전 남편이 보험을 들었어요. 수익자는 나랑 서연이로 하는 거지. 아니, 새어머니로 할 거야. 왜요? 아버지 노후 대비하려고. 저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가 시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요. 보험금은 5억이었어요. 수익자는 한미경이요.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보험 들고 1년 후에 사고 나게 하고 보험금 받고 1년 전 남편이 아파트 명의를 바꿨어요. 한미경 명의로요. 여보, 아파트 명에 좀 바꿔야 해. 왜요? 세금 문제 때문에. 누구 명의로요? 새어머니, 왜요? 증여세 절약하려고. 저는 세금에 대해 잘 몰랐어요. 남편 말을 믿었죠. 나중에 다시 우리 명의로 바꾸는 거죠? 당연하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못 바꿨어요. 한 달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는 한미경 소유가 됐죠. 저는 바보였어요. 15년 동안 남편을 믿었어요. 착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애인이 의부서머니가 된 후 다시 관계를 시작하면서요. 돈을 빼돌리면서요. 재산을 몽땅 한미경 명의로 바꾸면서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딸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15년 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일 다 챙기고 딸 키우고요. 근데 남편은 저를 버렸어요. 한미경을 택했어요. 배신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히기로요. 한미경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요. 제 남편을 이용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요. 그리고 15억을 되찾기로요.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요.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죠. 사람들이 적은 조용한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녹음기야.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펜 모양이었죠. 이걸로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어떻게요? 시아버지는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제가 한미경을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민호 얘기를 꺼내고 관계를 암시하고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러다가 자백을 받아내면 녹음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 그년이 만만치 않거든. 할 수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았어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네. 그리고 시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민호차 정비 기록이야. 정비 기록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차를 정비했어. 브레이크 점검도 했다고 돼 있어. 그럼 브레이크는 멀쩡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고 당일에는 문제가 있었어. 그 일주일 사이에 뭔가 생긴 거네요. 맞아. 누가 손 뗐는지 알아내야 해. 저는 서류를 봤어요. 정비소 이름은 정비였어요. 강남에 있었죠. 정비소에 가봐야겠어요. 조심해. 혼자 가지 말고. 네. 카페를 나와 저는 곧바로 정비소로 향했어요. 작은 정비소였어요. 사장님이 나오셨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여기서 차 정비하신 강민호 씨 아내예요. 아, 네, 그때 그 벤츠. 사장님은 기억하시는 듯 했어요. 그 차가 사고 났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정비 기록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브레이크 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제대로 했나요? 당연하죠. 저희가 꼼꼼하게 했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데. 사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사고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럴 리가. 저희가 확실하게 했는데. 사장님은 당황하셨어요. 혹시 그 일주일 사이에 차가 또 여기 왔나요? 잠깐만요. 사장님은 장부를 뒤지셨어요. 아, 맞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한 번 더 왔었네요. 누가요? 차 주인 부인이라고 하시던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부인이요? 내 이름은 한미경? 한미경이요. 한미경이 남편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왔었어요. 무슨 일로 왔대요?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근데 확인해보니 아무 이상 없었어요. 혼자 왔어요? 네, 얼마나 있었어요? 한 30분? 저희가 점검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30분이요. 그 시간 동안 한미경이 뭘 했을까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CCTV 있나요? 네, 있긴 한데 그날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이 아닌데 보여드리기는. 제발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이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은 사무실로 들어가셨어요. 10분 후 모니터를 보여주셨어요. 그날의 CCTV 영상이었어요. 한미경이 정비소에 들어왔어요.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남편 차 주변을 서성이더니 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차 밑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작은 공구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한미경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 뭔가를 넣었죠. 이거 증거 아닌가요? 글쎄요, 정확히 뭘 한 건지는 안 보여서.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네, 필요해요. 제발이요. 사장님은 USB에 영상을 복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고 정비소를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결정적 증거를요. 저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찾았어요. 증거요? 정말 네. CCTV에 나와 있어요. 잘했어. 지금 어디야? 정비소 앞이에요.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30분 후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저는 USB를 드렸어요. 함께 차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봤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연이 정말.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아니, 아직 부족해.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영상만으로는 정확히 뭘 한 건지 모르거든. 차를 본 건 맞지만 뭘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어. 저는 실망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자백을 받아내야 해. 녹음으로. 어떡해요? 시아버지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미경을 만나서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궁하는 거죠. 한미경이 당황해서 자백하면 녹음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생각했어요. 위험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요. 할게요. 조심해. 절대 혼자 만나지 마. 내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네. 그날 밤 저는 한미경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경 씨, 내일 뵙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우리 집으로 와요. 저는 긴장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진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제가 위험에 빠지거나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테스트했어요. 제대로 작동했어요. 그리고 대본을 썼어요.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유도할지요.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악몽을 꿨어요. 한미경한테 쫓기는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한미경 집으로 향했어요. 녹음기는 가방 안에 숨겨뒀어요. 시아버지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계셨죠. 만약을 대비해서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미경이 나타났죠. 왔어요? 들어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한미경이 차를 내왔죠.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가방 안에 녹음기를 켰어요. 주머니 속으로 살짝 버튼을 눌렀죠. 녹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한미경이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민호차 정비 기록 보셨어요? 정비 기록? 그게 뭔데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정비했대요. 브레이크 점검도 하고요. 한미경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고 당일엔 문제가 있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차가 오래됐으니까. 일주일 만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한미경이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경 씨가 사고 이틀 전에 정비소에 가셨죠? 한미경의 눈빛이 변했어요. 누가 그래요? 정비소 사장님이요. 그리고 CCTV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영상을 틀었죠. 한미경이 차 밑을 들여다보는 장면이요. 한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정비소 CCTV예요. 미경 씨가 민호 차 밑을 보고 뭘 하셨죠? 나는 그냥.
한미경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뭐예요? 차에 손 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소리예요? 한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저도 일어났어요. 미경 씨가 민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쳤구나. 내가 왜? 한미경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험금 5억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10억까지요. 한미경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미경 씨가 민호랑 관계 있었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미경이 저를 노려봤어요. 누가 그래요? 시아버님이요. 3년 전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 사람이. 한미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호텔 예약 기록도 다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요. 그리고 사진도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받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한미경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어. 한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랑 민호 오빠랑 그랬어요. 자백이었어요.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계속 유도해야 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왜긴 왜예요. 사랑했으니까. 사랑이요? 시아버지와 재혼해 놓고요? 시아버지는 계획이었어요. 한미경이 저를 쏘아봤어요. 나는 민호 오빠를 다시 만나려고 재혼한 거예요.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에 헤어졌지만 나는 민호 오빠를 잊을 수 없었어요. 한미경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회사 행사에서 만났죠. 그분이 민호 오빠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이용한 거네요. 맞아요. 이용했어요. 재혼하면 민호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재혼하셨어요? 네, 그리고 2년 후 민호 오빠한테 고백했어요. 아직도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민호 오빠도 날 원했어요. 거부하지 못했죠. 한미경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후로 계속 만났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돈도 받았어요? 매달 500만 원씩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요. 3억도요. 한미경은 말을 멈췄어요. 민호 오빠가 줬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그래서 아파트 명의도 받아냈어요? 민호 오빠가 줬어요. 자기가 원해서요. 보험금 수익자도요? 그것도요. 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민호가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전부 미경 씨 명의로 바꿨죠? 그래요. 왜요? 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계획적이었네요. 재산 받고 보험금 받고. 아니에요. 한미경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민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민호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뭐라고요? 민호 오빠가 후회했어요. 나랑 그랬던 걸. 그래서 끝내자고 했어요. 한미경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요? 차에 손을 댔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겁 좀 주려고 했어요. 사고 날 만큼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실수예요. 진짜 실수였어요. 한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민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 녹음됐어요. 자백을요. 사고를 낸 걸 인정한 걸요. 미경 씨, 이제 끝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미경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녹음과 함께요. 너 녹음했어? 한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요. 다 녹음했어요. 인연이. 한미경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저는 피했어요. 한미경은 제 가방을 낚아챘죠. 녹음기 내놔. 안 돼요. 우리는 가방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한미경은 저를 놓았어요. 여보, 여보, 그래, 나야 다 들었어. 내가 민호를 어떻게 했는지. 시아버지는 핸드폰을 들어 보이셨어요. 나도 녹음했어, 밖에서. 한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이제 경찰에 넘기는 일만 남았어. 시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거셨어요.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한미경은 연행됐어요. 저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었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2주 동안 진술서를 썼고 증거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CCTV 영상, 호텔 예약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게 한미경한테 불리했어요.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을 때 한미경은 저를 노려봤어요. 증오에 찬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급히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바로 만나러 갔어요. 시아버지는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너 놀랄 거야. 저는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DNA 검사 결과요. DNA요? 서연이 DNA.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 서연이 DNA를요? 확인하고 싶었어. 서연이가 정말 민호 딸이 맞는지.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는 서류를 펼쳤어요. 결과가 나왔어. 저는 서류를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검사자 강민호와 강서연의 친자관계 확률 0%. 0%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가 민호 딸이 아니라는 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이는 민호 딸이에요.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다시 해야 해요.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3번 했어. 3번 다 같은 결과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서연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너도 모르겠어. 저는 민호밖에 없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하나 가능성이 있어. 뭐요? 인공수정. 네, 내가 임신하기 전에 난임 치료 받았잖아.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13년 전 결혼 2년 차였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갔었죠. 검사를 받았어요. 제 몸엔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 쪽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인공수정을 했어요. 그때 민호 정자로 했어요. 정말. 네, 민호가 직접 채취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병원에. 저는 당장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13년 전 기록을 요청했죠. 병원은 며칠 후에 답변을 줬어요. 당시 사용된 정자는 기증 정자였다고요. 기증 정자요?
남편 정자 아니었어요? 남편분 수치가 낮아서 기증정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민호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딸이에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속인 거야. 자기 정자로 한 것처럼 말하고 실은 기증 정자를 쓴 거지. 왜요? 자존심 때문 아닐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13년 동안 몰랐어요. 제 딸이 남편 딸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이건 뭐예요? 민호 사망 관련 정밀 조사 결과요.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고 전 약물 반응 검출된. 약물이요? 그래 민호가 사고 나기 직전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대. 누가 먹였어요? 한미경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차만이 아니라 약까지. 확실하게 하려고 한 거지. 시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피우셨어요. 계획적이었어 완전히.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한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 추가 증거로 제출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가장 놀랄 거야. 또 뭐가 있어요? 민호 재산 목록이야 진짜 재산.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펼쳤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판교 아파트 10억, 강남 오피스텔 5억. 오피스텔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 한미경도 몰랐던 거야. 어디 있어요? 강남 민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야. 3년 전에 샀대. 5억이요? 그럼 재산이 15억이 아니라 20억이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 또요? 주식이야 민호가 비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었어. 얼마나요? 7억. 7억이요? 그럼 총 27억이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27억이요? 민호가 한미경한테 재산을 다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일부만 넘긴 거야. 나머지는 숨겨뒀어. 왜요? 아마 나중에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아. 헤어지려고 했으니까. 시아버지는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봐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민호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거야. 공증까지 받았어. 저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강민호는 내 모든 재산을 아내 이수진과 딸 강서연에게 남긴다.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남편이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미경한테 넘긴 재산은 일부였고 진짜 재산은 저한테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해줬어요? 나도 방금 알았어. 민호가 변호사한테 맡겨뒀는데 재판 시작되고 나서야 연락이 왔어. 저는 유언장을 꼭 쥐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미경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저한테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미경이 그걸 막았어요. 재산을 빼앗기는 걸 막으려고요. 이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당연하지 죄는 확실해. 그리고 재산도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또요? 한미경이 추가 자백했어. 뭐요? 시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호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대 10년. 전 헤어질 때부터. 네. 그년이 일부러 헤어진 거래. 민호가 성공하길 기다렸다가 나중에 재산을 노리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그렇지 시아버지랑 재혼한 것도 민호랑 다시 만난 것도 전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한미경과 민호의 관계, 서연이의 출생, 재산, 모든 게요. 거짓으로 가득한 15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겠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 그리고 정의도 실현될 거야. 네, 그리고 너는 27억을 받게 될 거야. 서연이 미래를 위해 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으니까요. 15년간의 믿음을요. 2주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한미경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한미경은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끝났어요. 재산도 모두 저한테 돌아왔어요. 아파트 10억, 오피스텔 5억, 주식 7억, 보험금 5억, 총 27억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었고 15년을 속았고 제 딸이 남편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이 아닌 분당이었어요. 서연이 학교도 옮겼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7억 중에서 10억은 적금으로 묶어뒀어요. 서연이 대학 등록금과 미래를 위해서요. 5억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나머지 12억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죠.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15년 만이었어요.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였지만 괜찮았어요.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새로웠거든요. 서연이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의붓할머니는 왜 감옥에 갔어? 나쁜 일을 해서야.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 사고였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알면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한테는 영원히 비밀이에요. 민호가 친아버지라고 믿게 할 거예요. 그게 서연이를 위한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가끔 연락하셨어요. 한미경과는 이혼 절차를 밟으셨대요.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서연이는? 잘 지내요. 다행이다. 시아버지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꿨거든요. 한미경이 나타나는 꿈이요.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빠르면 1년, 느리면 몇 년도 걸려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1년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였어요. 이름은 박준혁이었죠. 38이었어요. 이혼남이었고 아이는 없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해해 줬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네, 괜찮아요. 저도 이혼했어요. 다들 사연이 있죠. 준혁 씨는 저를 압박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친해졌어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요. 서연이도 만나게 했어요. 서연이가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준혁 삼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아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서연아, 엄마가 행복해도 될까? 당연하지, 엄마도 행복해야지. 딸의 허락이었어요. 저는 준혁 씨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실했고 진실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준혁 씨가 청혼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결혼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해요. 6개월 후 저는 준혁 씨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시아버지도 오셨어요. 축하해 주셨어요. 잘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억눌리지 않았어요. 한미경은 감옥에 있고 진실은 밝혀졌고 재산도 되찾았어요. 새로운 사랑도 찾았죠.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을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45이에요. 준혁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예쁘게 자랐죠. 가끔 남편 민호를 생각해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배신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민호도 한미경의 계획에 휘말렸을 거예요. 마지막엔 저한테 돌아오려고 했으니까요. 한미경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10년 더 있어야 해요. 출소할 때쯤이면 50이 넘었겠죠. 가끔 편지가 와요.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거든요. 27억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일부는 서연이 교육비로 쓰고 일부는 투자하고요. 준혁 씨도 일을 잘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과 신뢰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의붓할머니 면회 가볼까? 왜? 그래도 한 번쯤.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가자. 교도소에 갔어요. 3년 만이었어요. 한미경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여위어 있었죠. 수진 씨, 한미경이 저를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 오빠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용서해줘요, 제발.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한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미경 씨도 사랑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수진 씨,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이해는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수진 씨, 수진 씨. 한미경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교도소를 나오며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강해졌어. 그렇지?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강해졌어요. 15년간의 배신과 거짓, 그리고 진실 추적을 겪으며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속았어요. 남편의 비밀 관계, 한미경의 계획, 거짓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밝혀냈어요. 재산도 되찾았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군가 당신을 배신하고 속이고 이용한다면요. 참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저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이수진으로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수진으로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행복하게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더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